내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 이런 거는 저한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절대 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희원다움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봄이 왔어요. 날씨도 따뜻해졌고 그만큼 몸과 마음도 좀 가볍게 우리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차근차근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인터뷰 당했던 그 두 번째 마지막 영상이에요. 미국 무대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지,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근무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게요. 저희 오빠도 정신과 간호사시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되게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지금 소아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시면 이것도 가능이 한 건가요? 미군 병원에서는? 네, 저는 어차피 지금 외래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신과 경력이 있어서 정신과 병동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원 자체를 외래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뽑으면 그냥 어디 과별로 뽑는 게 아니라 뽑아서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어느 병동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럴 때 딱 그 병동에서 간호사 한 명만 이렇게 뽑기 때문에 저는 외래 간호사로 지원을 해서 외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간호사 생활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신규 간호사일 때는 더 많이 힘들잖아요. 혹시 신규 간호사일 때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그런 점에서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신규 간호사 시절을 저도 한국 병원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라매 병원에 있을 때 오빠분께서 간호사면 아실 텐데 간호사들 그 규율이 되게 엄격하죠. 선후배 관계가 되게 엄격해서 이렇게 태움 문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편입 자체를 30살을 넘어서 했고 그리고 제가 신규로 입사했을 때 제 위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저는 태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규 간호사 시절에 뭐 3교대 하는 것 자체도 체력적인 면에서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그 태움 문화라든지 엄격한 선후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사실 제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데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 이런 거는 저한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뒤로 불러서 선생님은 여기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랬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것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그런 악한 악습이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럼 지금 주한미군병원은 3교대가 아닌가요? 저희는 병동은 기본이 2교대가 기반이고요. 병동에 따라서 3교대를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외래에 있기 때문에 뭐 2교대, 3교대를 하지 않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병원도 경험을 해보시고 주한미군병원도 지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거 두 개를 뭐 비교했을 때 주한미군병원의 장점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한미군병원의 장점은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 환경은 미국 병원이 좀 아시다시피 좋잖아요. 그런데 미국 환경, 그 미국 시스템을 따르는 미국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 미국에서 거주하는 이 두 가지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주한미군 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절대 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하고 내가 뭐 어리다, 내가 후배다 이래서 그냥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는 태움 문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요. 만약에 내가 근무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하면 이걸 다 시간의 수당으로 해서 지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지불을 안 해주면 얘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5시가 되면은 저는 정확하게 칼퇴근을 하고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하게 내가 뭐 1시간 정도 늦어졌다 하면은 다른 날 1시간을 일찍 갈 수 있게 이러한 보상 체계가 정말 확실하게 되어 있는 점. 그래서 나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준다는 점이 또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 병가나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거를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좀 약간 몸도 안 좋고 해서 진짜 저는 병가를 냈는데 몸이 아플 때는 정말 내가 아플 때 병가를 낼 수 있고 휴가도 내가 진짜 가고 싶을 때 뭐 이렇게 좀 모아서 몰아서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고 돌아와도 나의 자리는 정말 정확하게 잘 지켜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아이들이 뭐 유치원 방학이다 하면은 저희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갔다 와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런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점이 저는 주한미군의 가장 저희 병원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다르게 가장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한국 병원에 취업을 하는 거랑 미군 병원에 취업을 하는 거랑 되게 결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군 부대 취업을 준비하셨나요? 미군 부대 병원, 저희 부대 병원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근무 조건은 내가 한국인 간호사로 취업을 한다 하면 한국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시면 되고 한국 병원에서 임상 경력이 1년 이상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임상 경력이 딱 1년 3개월 있는 상태로 여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에요. 근데 영어가 뭐 막 너무 막 발음이 유창하고 내가 원어민 같고 막 살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한국적인 토속적인 발음을 하고 있지만 그냥 면접관들의 말을 잘 제대로 알아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이들도 면접 기준은 어차피 얘가 우리 병원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영어 회화 실력을 갖추시면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미국 간호사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전에 승무원 준비를 할 때 저는 9개월 동안 오로지 영어 면접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한미군 병원은 특별한 준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출 문제 좀 뽑아서 자기소개랑 기출 문제 몇 가지 준비해서 그냥 영어 면접 보듯이 똑같이 봤던 것 같아요. 영어랑 임상 경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가 임상 제일, 경력 네. 1년 이상이면 돼요.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주변 간호사분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혹시 이런 성향의 사람이 간호사를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성향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요. 저는 어떠한 직업이든 이게 내가 주한미군 병원도 한국에 있는 병원보다는 좀 이렇게 근무 환경도 좋고 일하기에 좋아 보이지만 또 다니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가 또 딴 데서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직업이든 내가 하게 되면 뭐든지 다 힘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간호사라고 해서 간호사 하면은 되게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희생정신 있고 남 돌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전 사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간호사를 선택할 때는 경제적인 면을 봤고 그리고 나의 성장 가능성도 봤고 이러한 모든 면을 봤을 때 여타의 직업처럼 나한테 어떠한 이익을 줄까 이 직업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지 뭐 어떤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간호사의 적성에 맞다. 저는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선 내가 간호사 해보고 싶다 하면 도전을 하셔서 체력 관리 정말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멘탈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간호사로서 충분히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간호사에 맞다. 저는 그런 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멘탈 관리랑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오시면서 항상 미래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 이것 역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SNS로 간호사 후배님들이랑 소통하고 있잖아요. 간호사 하시는 분들과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간호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맞을까? 뭐 적성이 맞을까?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좀 계속 소통하면서 뭐 대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저처럼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끝으로 한 질문만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국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언이나 격려나 응원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호사가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임상에서 있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남들이 주변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간호사가 많이 힘들지만 그렇게 큰 임상에서 지금까지
되게 즐겁게 일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남의 말만 듣고 나를 미리 판단해서 간호사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 뭐 3년 하고 2, 3년 실패하고 그러면 나 나이 먹는데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간호사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당장 포기를 하셔도 또 1년 후에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깊게 고민하시거나 너무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패하는 것도 다 경험이고 정말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그때 더 한 발짝 나아가실 수가 없어요. 실패를 많이 해볼수록 나의 경험치가 쌓이고 내가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경험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있는 그런 꿈을 향해서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항상 도전하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